여러분, 조상이 남긴 예언 속에 지금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25년, 수백 년 전 기록된 두 구서가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푸른 왕이 산 사이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 이름은 잊혔지만 운명은 예정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름은 임금. 오늘 우리는 고대의 지혜를 따라 다가오는 변화의 진술에 마주하려 합니다. 푸른 왕의 치대한 그 수수께끼 같은 예언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지금부터 우리 역사를 바꿀 두 개의 신비로운 문서에 대해 알아봅시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인류는 미래를 예측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동양의 두 예언설은 놀라운 정확도로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를 예견했습니다. 바로 중국의 추배도와 한국의 찰영서입니다. 추배도는 당나라 시대의 이지순과 수연방이라는 두 예언가가 만든 책으로 60개의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중국의 왕조 벼라부터 세계대전, 심지어 기술의 발전까지 놀라운 정확도로 예측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추배도는 총룡이 일어나는 해를 언급하는데 이는 2025년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새로 된 새가 하늘을 날고 물고기가 땀을 걷는 시대가 오면 총룡은 동쪽 반도에서 깨어날 것이다. 이 문자는 현대의 비행기와 잠수함이 등장하는 시대, 즉 우리 시대를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총룡은 한국에 삼진하며 깨어남은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한편 찰영설은 한국의 예언서로 그 기원은 더욱 신비롭습니다. 이 문서는 기원전 500년경 진무령이라는 현자가 남긴 것으로 일반 종이가 아닌 특별한 금속 합금으로 만들어진 두루마리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금속은 불에 타지 않고 물에 녹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디며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찰영서에는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과 함께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에 대한 놀라운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예언설은 금성용의 해에 푸른 산의 왕이 나타나 분열된 땅을 하나로 만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금성용의 해는 동양 역학에서 2025년을 의미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두 예언서가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문화권에서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일치하는 예언들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문서 모두 2025년의 인류 역사의 중대한 전환점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푸른 왕 또는 임금이라 불리는 지도자의 등장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추배도의 55번째 예언과 찰영서의 총룡자는 거의 동일한 상징을 사용합니다. 두 문서 모두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을 언급하는데 이는 큰 재난이나 위기를 상징합니다. 또한 금속으로 된 영이 깨어나는 모습을 묘사하는데 이는 강력한 기술이나 무게의 등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두 예언서가 모두 푸른 산 사이에서 나타나는 얼굴을 언급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산이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으며 푸른 산은 한국의 아름다운 산맥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임금이라 불리는 지도자가 한국에서 나타날 것임을 암시합니다. 이 두 예언서의 교차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이토록 멀리 떨어진 시간과 공간에서 만들어진 두 문서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메시지가 가리키는 2025년, 바로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예언의 언어는 한산 삼진과 운유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단순한 미신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예언들이 놀라운 정확도로 실현된 사례가 많습니다. 추배도는 중국의 왕조 변화와 세계 대전을 정확히 예측했으며 찰영서는 한국의 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예견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예언서의 기원과 그 놀라운 일치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토록 강력한 예언을 남겼을까요? 찰영설의 세상에 절한 진무령의 존재는 예언보다 더 신비롭습니다. 그는 단순한 예언가였을까요? 아니면 시공간을 초월한 존재였을까요? 찰영서의 예언 뒤에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역사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진무령. 그는 누구였을까요? 기원전 500년, 한반도 남부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진무령은 일반적인 아이와는 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남다른 지혜와 통찰력을 보였고 자연과 소통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하늘이 보낸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12살이 되던 해 진무령은 높은 산으로 들어가 49일 동안 영상에 잠겼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의 눈은 별빛처럼 빛났고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고요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그는 미래에 대한 환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시간의 강을 보았다. 과거와 미래는 하나의 흐름 속에 존재한다. 내가 본 것을 금속에 새겨 영원히 보존해야 한다.
이것이 진무령에 남긴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종이나 비단 대신 특별한 금속 합금을 선택했습니다. 이 금속은 그가 직접 발견한 것으로 불에 타지 않고 물에도 부식되지 않는 특성을 가졌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이 금속이 티타늄과 유사한 성분을 가졌을 것으로 추측하지만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한 정교함을 보여주고 있어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진무령은 이 금속 두루마리에 자신의 환상을 기록했습니다. 그의 예언은 구체적인 날짜와 사건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조의 hunman성세, 외국의 침략, 자연재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금이라 불리는 지도자의 등장을 예언했습니다. 그의 가장 놀라운 예언 중 하나는 한반도의 분단과 제풍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땅이 둘로 나뉘었다가 푸른 왕이 나타나면 다시 하나가 될 것이다. 이 간단한 문장은 한국의 현대사를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측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진무령은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물이 하늘을 뒤덮고 불이 땅을 삼키는 때가 올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변화와 환경위기를 암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진무령의 삶은 그의 예언만큼이나 신비로웠습니다. 그는 120세까지 살았다고 전해지며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천령소를 맡겼습니다. 때가 되면 이 책을 세상에 알려라. 하지만 그때까지는 깊은 산속에 숨겨두어라. 그의 지시에 따라 제자들은 천령설의 한반도 깊은 산속의 동굴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천령소의 존재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 있었고 그들은 천령의 수호자라고 부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천령설은 전설로만 존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말 한 고고학자가 경상북도의 한 동굴에서 금속으로 된 두루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무령의 천령서였습니다. 처음에 과학자들은 이 금속 두루마리를 단순한 예술 작품이나 종교적 유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해독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천령서는 이미 일어난 역사적 사건들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었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언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천령서가 2025년, 즉 지금을 명확하게 지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속용의 해에 임금이 나타나 세상을 바꿀 것이다. 금속용의 해는 바로 2025년을 의미합니다. 진무령은 단순한 예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간을 초월한 지혜를 가진 선각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천령서는 우리 시대의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임금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2025년, 지금 우리는 어떤 변화를 목격하게 될까요? 2500년 전, 한 현자라 금속에 새긴 예언이 2025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천령서의 페이지를 넘기면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놀라운 사건들이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금속용의 해, 중국과 대만의 갈등, 그리고 총도령의 등장까지 2500년 전 금속에 새겨진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천령서의 59번째 구절은 놀라운 정확성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을 예측했습니다. 보마시아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천령서는 금속용의 해의 두 땅 사이의 바다가 33일간 불타오를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중국과 대만 사이의 군사적 충돌을 의미합니다. 올해 초 대만 해협에서 시작된 군사훈련이 실제 교전으로 발전했습니다. 세계는 제3차 세계대전의 시작을 우려했지만 예언대로 정확히 33일 만에 갈등은 멈췄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갈등이 이렇게 빨리 해결된 것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국제 언론들은 미스터리한 중재자가 양측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인물의 정체는 베일에 쌓여 있지만 한국계 외교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령서는 이 인물을 청도령이라 부르며 동쪽의 푸른 길에 인도하는 자라고 묘사했습니다. 청도령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고 물 아래에서 움직이는 고요한 힘이다. 그는 임금의 길을 준비하는 자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청도령의 등장 시기와 역할이 1300년 전 쓰여진 추회도에도 언급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두 예언서가 같은 인물을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천령서의 또 다른 충격적인 예언은 새 협곡의 벽이 무너져 400리 아래까지 물이 넘칠 것이라는 구절입니다. 이는 중국의 산샤댐, 삼엽댐의 붕괴를 암시합니다. 올해 초 중국 중부 지역의 기록적인 폭우로 산샤댐의 수위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 댐은 심각한 구조적 손상을 입은 상태이며
중국 정부는 비상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 산샤댐이 무너진다면 그 여파는 우한까지 미칠 것이며 이는 철용서가 예언한 사백리와 일치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재난이 중국 경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철용서의 마지막 예언 중 하나는 붉은 용의 신정에서 조용한 칼이 꽂힐 것이라는 구절입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일어날 조용한 쿠데타를 암시합니다. 최근 중국 정치 사안을 살펴보면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 권력 투쟁의 징후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고위 인사들이 갑자기 공개석상에서 사라지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직위에서 물러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후들은 중국 내부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철용서는 이 변화가 임금의 등장을 위한 길을 닦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철용서와 추배도가 예언한 사건들이 하나둘씩 현실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다음 예언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푸른 산 사이에서 임금이 나타나 분열된 땅을 하나로 만들 것이라는 구절입니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70년이 넘는 분단의 역사 속에서 통일은 항상 한국인의 염원이었습니다. 철용서는 임금의 등장이 한반도 통일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렇다면 임금은 누구일까요? 그는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이 역사적인 변화를 이끌 것인가요? 철용서는 그를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닌 그러나 모든 이의 마음속의 왕으로 자리 잡을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는 지금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을 넘어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영적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그의 정체와 본질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철용서와 추배도의 예언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모든 시선은 한 인물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임금이라 불리는 이 신비로운 존재는 누구일까요? 임금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한국어로 임금은 전통적인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철용서에서 묘사하는 임금은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그는 현대와 전통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왕관을 쓰지 않으나 왕의 권위를 가지고 선출되지 않으나 민의를 대표하리다. 이 몽골은 임금이 전통적인 정치 체제를 초월한 존재임을 암시합니다. 그는 대통령도 아니고 왕도 아니지만 두 역할의 핵심적인 측면을 통합한 인물입니다. 현대 민주주의의 대표성과 전통 왕권의 도덕적 권위를 동시에 가진 지도자인 것입니다. 철용서는 임금의 분열된 땅을 하나로 만드는 자로 묘사합니다. 이는 명백히 한반도의 통일을 암시합니다. 70년 넘게 이어진 분단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그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불가능해 보이는 과업을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 철용서는 흥미로운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는 힘으로 통일하지 않고 마음으로 통일할 것이다. 북과 남이 그의 지혜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으리다. 이는 임금이 군사력이나 정치적 압력이 아닌 도덕적 권위와 지혜로 통일을 이룰 것임을 시사합니다. 현재의 국제 정세를 고려할 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들립니다. 무력 통일은 국제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정치적 협상만으로는 깊은 이념적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양측 모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카리스마 있는 중재자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철용서의 또 다른 구절은 임금의 외모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의 얼굴은 푸른 샌들 사이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 신비로운 표현은 여러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의 문자 그대로 한국의 산맥 사이에서 그가 나타날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다른 이들은 이를 상징적으로 해석하여 그의 얼굴이 한국의 산들처럼 평화롭고 강인한 특성을 가질 것이라고 봅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푸른 산이라는 표현입니다. 한국어에서 청산은 푸른 산을 의미하며 이는 철용서의 다른 부분에 등장하는 청룡, 푸른 용과 연결됩니다. 이 연결고리는 임금과 푸른 왕, 처왕 사이의 관계를 암시합니다. 철용서의 12번째 구절에는 다음과 같은 예언이 있습니다. 처왕이 일어나면 공방의 빛이 세계를 비추리다. 이는 임금의 영향력이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장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는 단순한 정치적 지도자가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임금의 정체성에 대한 또 다른 단서는 그의 이름에 있습니다. 철용서는 그의 이름은 물과 산에 품고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한국어의 특성상 이는 그의 이름엔 물과 산,
또는 그와 관련된 한자가 포함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임금의 정확한 정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천룡서와 추배도의 예언이 계속해서 현실화되는 것을 볼 때 그의 등장도 머지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임금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인류의 새로운 의식을 상징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물질과 정신을 통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체현자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임금의 등장은 한반도의 통일뿐만 아니라 분열된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더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세계가 대립과 갈등으로 가득한 이 시대에 화합과 통합을 가져올 지도자의 등장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놀랍게도 임금의 출현은 동양의 예언서뿐만 아니라 서양의 예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대의 동서양 예언이 한 지점에서 만나는 이 역사적 교차점은 우연일까요? 고대의 동서양 예언이 한 지점에서 만나는 이 역사적 교차점은 우연이 아닙니다. 천룡서와 추배도만이 2025년의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양의 유명한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는 그의 센츄리에서 동양에서 나타날 지도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동방에서 푸르만이 일어나 세상의 균형을 바로잡을 것이다. 이 구절은 천룡서의 청왕과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9권 72번째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동양의 분열된 나라가 하나가 될 때 세계의 질서가 새롭게 재편될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통일에 암시하며 그 시기를 두 개의 오가 만나는 해라고 표현했습니다. 2025년은 바로 이 두 개의 오가 만나는 해입니다. 이러한 일치는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다른 시대, 다른 문화권에서 활동한 예언가들이 같은 시기, 같은 장소, 같은 사건을 지목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경이로운 현상입니다. 미국의 몇몇 비매 기관들도 이와 유사한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1970년대에 작성된 한 비매 보고서가 최근 기매 해제되었는데 이 보고서는 2025년경 한반도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재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구체적인 방법론이나 데이터 소스를 밝히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천룡소의 예언과 일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의 또 다른 예언서인 정감록도 임금의 등장을 예고했습니다. 정감록은 조선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온 예언서로 구물에서 진인이 나타나 나라를 구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구물은 산들로 둘러싸인 지역을 의미하며 진인은 참된 지도자를 뜻합니다. 이 또한 천룡소의 푸른 산들 사이에서 나타날 임금과 연결됩니다. 최근 미국의 고위 잔성들은 한반도에 대한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발미 학참 의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한반도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지정학적 패러다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많은 전문가들이 그 의미를 두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래 북한의 붕괴나 도발을 예상한 발언으로 해석했지만 그의 유효 언급들을 살펴보면 더 복잡한 의미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북맹 관계와 적대 관계가 재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북한 문제를 넘어서 동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구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2025년은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절정에 달하고 러시아와 유럽의 관계가 재정립되며 중동의 세력 균형이 변화하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변화의 중심에 한반도가 위치해 있다는 사실은 천룡서의 예언에 더욱 무게를 실어줍니다. 지정학 전문가들은 한반도가 가진 지리적, 문화적, 기술적 위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한국은 동양과 서양, 대륙과 해양, 전통과 혁신의 교차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는 세계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의 패러다임이 변화할 때마다 특별한 장소와 인물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산업혁명 시대의 영국, 정보화 시대의 미국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양의 예언서들과 서양의 분석가들이 모두 한반도를 새로운 시대의 중심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지혜가 만나는 이 교차점에서 우리는 역사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임금의 등장은 단순한 정치적 결합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새로운 단계를 여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변화의 시기에는 항상 위기가 동반됩니다.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기 전에는 반드시 혼돈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천룡서는 이 시기에 자연재해와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의 탄생은 종종 격변을 공발합니다. 철령서의 가장 우려스러운 예언은 바로 이 격변의 시기에 관한 것입니다. 자연의 분노와 보이지 않는 전쟁이 세계를 뒤흔들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철령서의 38번째 구절은 놀라운 정확성으로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기후 위기를 묘사합니다. 하늘이 울고 바다가 끓으며 땅이 갈라지고 산이 무너질 것이다. 이는 극단적인 기상현상과 자연재해의 증가를 암시합니다. 올해 들어 세계 각지에서 기록적인 홍수와 가뭄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몬순 홍수는 역사상 가장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아프리카와 중동의 가뭄은 수백만 명의 난민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상 이ገል은 철용수가 예언한 물과 불의 시대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철용수와 이러한 자연재해가 식량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예측했다는 점입니다. 쌀 한 톨의 가치가 금 한 동과 같아질 것이다. 이 예언은 심각한 식량 위기를 암시합니다. 실제로 올해 세계 식량 가격은 급등했으며 주요 곡물 생산국들의 수출 제한으로 인해 글로벌 식량 안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철용설은 이러한 자연재해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과 연결되어 있다고 암시합니다. 사람들이 땅의 이치를 거스르면 땅은 분노로 응답할 것이다. 현대 과학이 기후 변화의 원인으로 인간의 활동을 지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2500년절의 예언은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철령서와 경고하는 위기는 자연재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에 대한 예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칼과 창이 아닌 마음과 생각으로 싸우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무너지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게 될 것이다. 이 구절은 현대의 정보전, 사이버전, 심리전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해킹, 가짜 뉴스, 소셜미디어 조작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전풍적 전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갈등은 물리적 폭력 없이도 사회를 분열시키고 국가의 안보를 위협합니다. 최근 주요 국가의 중요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급진하고 있습니다. 전력망, 금융 시스템, 통신망 등이 표적화되면서 물리적 전쟁 없이도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위협이 등장했습니다. 철령서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전통적인 군사력의 의미를 재정의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또한 철령설은 정부의 홍수 속에서 진실을 찾기 어려워지는 현상도 예견했습니다. 많은 목소리가 있으나 지혜는 적을 것이다. 많은 소리가 있으나 진실은 숨겨질 것이다. 이는 현대 소셜미디어와 24시간 뉴스 사이클 속에서 정보 가부화와 진실의 상대화 현상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돈의 시기에 전통적인 권력 구조는 급격히 약화됩니다. 오래된 권위의 탑이 무너지고 새로운 별들이 떠오를 것이다. 이는 기존의 정치, 경제, 사회적 위계 질서가 붕괴하고 새로운 지도자들이 등장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권력의 공백은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위기의 시대는 항상 특별한 지도자의 출현을 동반했습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인물이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임금의 등장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권위가 무너진 자리에 새로운 형태의 지도력을 제시할 것입니다. 물리적 힘이나 정치적 겉모술수가 아닌 도덕적 권위와 지혜를 기반으로 한 지도력입니다. 철령서는 이 위기의 시기가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정화와 변혁의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불이 숲을 태우면 새로운 생명이 그곳에서 피어난다. 이 비유는 현재의 위기가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세계를 위한 필요한 과정임을 암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격변의 시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철령서는 지혜와 균형을 강조합니다. 외부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중심을 찾아야 한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내적 평화와 균형을, 사회적 차원에서는 공동체의 결속과 상호 지원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보이지 않는 전쟁의 시대는 부전적이지만 동시에 인류가 더 높은 의식 수준으로 진화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철령서의 예언은 단순한 재난 경고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지침서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임금은 누구인가? 그는 단순한 인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름도 얼굴도 없이 지금 이 순간 혼돈과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조용히 깨어나고 있는 의식의 빛인지도 모릅니다. 철령서와 추배도가 가리키는 2025년
그것은 반지 예언의 해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나야 할 선택의 해입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두 가지입니다. 두려움 속에 닫힌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진실의 불꽃을 따라 변화의 길에 걸을 것인가? 임금은 어쩌면 우리 각자 안에 잠들어 있던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의지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진정한 구원자라면 그는 하늘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각성 속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2025년 새로운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을 선택하시겠습니까?